14번 가세 표준 가겠습니다. 가세 표준이란 그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소득세 뭐 이런 것만 생각해서 가세 표준 이제 금액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금액에는 이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나는데, 세율법에 이제 수량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량, 우리가 판매되는 물량 같은 것도 있어서, 이 수량에는 세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이제 그때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량 곱하기 금액으로 해서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세 표준이 됩니다. 가세 표준은 금액만 있는 게 아니고 수량도 있다. 제가 이제 왜 강조하냐면 별거 아닌데, 이게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이거는 뭐 기출문제 보면 이게 이제 별거 아닌데, 아주 이제 전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틀리겠죠. 가세 표준 신고서란 우리가 이제 국세 가세 표준과 국세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가세 표준 신고서도 중요한데, 이제 뭐냐면 이제 가세 표준 신고서라는 게 이제 가세 표준하고 관련된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세 표준 신고서는 말 그대로 이제 가세 표준을 적은 겁니다. 가세 표준을 적은 거고, 그럼 이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가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확정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미확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납세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미확정되는 경우는 국가가 이제 가세관청에서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무관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인세라든지 이제 소득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할 때 신고가 이제 그때 이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속세 등은 상속세 신고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가세관청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실, 신고 이런 제출 의무를 수행하는 거지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세 표준 신고서라는 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경정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우리 심판원 이런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세 표준 신고서에는 신고납세 관련된 게 있고 부가납세 관련된 거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가세 표준 수정 신고서란 말 그대로 이제 가세 표준 신고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신고한 걸 말합니다. 네, 법정 신고 기한이란 제출한 기한을 말하고, 세무 공무원이란 뭐 국세청장, 뭐 세무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신고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특수관계인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특수관계인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도 나오고 뭐 상속증여세도 나오고 여러 세법에서 좀 나오는 분야가 있고, 특수관계인이 또 요즘에 이제 논문들 보면 요즘에 이제 특수관계에서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게 중요하다는 것과 쉽지 않다, 이것만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이슈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가 항목에 특수관계인이라 보면 혈족, 인척 등 대통령 정하는 친족관계인데, 예전 같은 이제 대가족 시대는 우리가 혈족하고 이제 인척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촌, 뭐 육촌, 뭐 팔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가족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내 이웃도 잘 모르는 판이라서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인, 실제 이제 혈연으로 맺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친밀도가 예전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친족관계인 사촌도 있는데, 과연 사촌이 특수관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들,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요걸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특수관계인 관련해서는 이 부당이익 계산하고 이제 조세 회피하고 다 맞물려서 엄청 중요한 개념인데, 특수관계인에서 보면 이제 요즘 나나 다 보면 이제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인 연관관계, 그다음에 경영지배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제 혈연 관계 말고 이런 경제적인 관계로, 다 경제적인 관계인데 경제적인 관계로 이제 맺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조세 이제 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 중에 그 명확주의,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요 장단점이 있어. 장단점 뭐냐면, 장점은 법에 이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세관청이 이제 요 기준대로 부과하면 되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조세를 회피, 절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기준을 잘 해석해서 요 기준만 벗어나면 조세를 회피하거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조세 법률주의에서 좀 어려운 게, 법률을 꼭 명확하게 정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게, 약간 뭐가 되는 뭐 주관적인 지금 단어로 정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게 좀 중요하고, 그냥 세무조사도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도.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국가가 부과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제 다 납부를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뭐 민주화됐고, 사람들이 이제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민감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세무조사란 개념도 엄청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뭐냐? 세무조사가 뭐냐면, 가세 표준과 세액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 이게 중요한 게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세무공무원에 와서 우리 법인세나 결정, 경정하기 질문, 단순히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세무조사가 되는 겁니다. 세무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한 번 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 우리 이제 그 납세자 쪽에서 나 세무조사 한번 당했다, 그러면은 왜 또 하냐 이렇게 이제 방어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세무공무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란 범위, 이 정의가 이제 중요해서, 과거에는 이제 요 2조 정의에 없었는데 최근에 세무조사라는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이제 나왔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제가 이제 했던 질문도 세무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세무조사 요게 들어가면 그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공문으로 세무조사 온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활동도 세무조사다, 이런 걸 이제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까지 해서 그 제2조 정의가 끝났고요. 정의 쪽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국세라는 개념, 세법, 원천징수,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납세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세무조사,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 다음 제3조입니다. 제3조는 이제 세법 등과의 관계. 이제 이 세법은 아까 이제 2조에 나왔던 그 세법의 정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목별로 있는 세법하고 조세범 처벌법 5개 얘기했던 그 법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된 조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세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하고 세법 관계는 어떠냐?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아까 제가 이제 그림 그렸는데 이제 토대가 되는 게 국세기본법이고, 그다음에 각 개별 세법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세법에 규정이 되었으면 개별세법을 적용하고, 없으면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세법,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세는 내국세, 국세는 내국세하고 간세가 있습니다. 간세가 있고, 간세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이제 따로, 그래서 우리 세무사라든지 다른 시험에서도 이제 세법 시험 볼 때 간세는 보지 않습니다. 그 따로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과거에 이제 시험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그 국세에 관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과거 조문에는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나열했습니다. 나열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시험에 그 객관식 문제로 시험에 이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따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 과거 조문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조문 가겠습니다. 사조입니다. 사조부터는 저 기간과 기한에 되어 있고, 뭐 가볍게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는, 이 법이라는 건 국세기본법입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아까 세법은 이제 여러 개별세법하고 조세범 처벌법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법 마인드를 좀 찾으면 되시는데, 국세기본법, 있었고, 이제 개별세법이 있습니다. 개별세법. 개별세법에 있는 건 개별세법을 적용하고, 개별세법에 없는 건 국세기본법을 적용하고, 국세기본법에 없는 건 민법. 기간의 계산은 민법, 뭐 다른 거는 다른 법,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법률을 이제 규정을 따른다, 중용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법이 생각보다 그 관련된 법률이 많습니다. 기간은 그 민법에 따른다. 그리고 이 민법을 보시면, 민법의 이제 총칙 부분에 기간 계산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민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걸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기간이 뭐냐? 기간은 이제 프롬투입니다. 프롬투. 아까 이제 우리가 정의에서 그냥 가세 기간 나오는 것처럼 프롬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대한 시간 계산. 그럼 민법은 어떻게 하냐? 시간의 계산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1시부터 뭐 2시 60분인 거죠. 항상 60분인 거고, 60분. 이게 이제 자연적인 시간법이고, 1시부터 2시 60분 자연적 시간법. 1개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1개월. 1개월이라는 거는 뭐 2월 같은 경우는 뭐 28일부터 29일, 뭐 그 다음에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30일, 5월 같은 경우는 31일. 그래서 1개월 의미가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달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역법, 계산법 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법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개념이 이제 민법에 있는 그 초일 부산일, 초일 부산임이 가장 중요한 개념. 초일 부산임은 첫째 날을 이제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고, 어떻게 하냐 그럼 말일 끝나는 날을 산입한다.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계약을 해서 내가 이제 뭐 8월 1일부터 그 어떤 건물을 임대한다, 임차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8월 1일 0시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초일이 이제 사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초일 사입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0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들은 초일 사입하면 좀 억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초일 부산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그 우리 이제 기본 통칙, 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그 4영 요게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규정한 것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여기에 의해서 계산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을 때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한다. 그래서 기간의 계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감이 안 오실 거여서 실제로 사례를 좀 제가 좀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는 이제 집행기준 4.0 3 이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집행기준. 이게 이제 집행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는 이제 법 조문입니다. 조문이고, 0이라는 건 이제 그 법 조문 보면 동글뱅글로 1, 2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1항, 2항, 3항 그러는데, 이 두 번째 게 항입니다. 항이고, 요 세 번째 거는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 그 관련된 조문과 항을 좀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조 같은 경우는 항이 없기 때문에 0으로 표현한 거고요. 항이 있는 경우는 1번, 뭐 2항에 관련된 건 2,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조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요 관련된 거는 다시 이제 말씀드린 초일 부산입, 요게 이제 원칙으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갖고 계시면 되고, 사례로 이제 1월 5일부터 10일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반도 초일 부산이기 때문에 이제 기산일이 이제 날짜를 세는 첫 날짜입니다. 초일 부산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1월 6일이고, 만료일이 언제냐? 6일부터 세는 거죠.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15일. 실제로 이거는 뭐 고민 전혀 외우실 필요도 없고 고민 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실무나 할 때 이거는 다 이제 이거 민감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간의 계산은 하루 차이로 뭐 가산세도 낼 수 있고 문제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 관련된 조문 확인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1월 31일부터 1월 31일부터 1개월 1개월 하면 이제 우리 기산일은 이제 2월 1일이고 1개월이기 때문에 2월 31일 30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말일 만료일이 됩니다. 28일이면 28일, 29일이면 29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2개월 하면 기사는 1월 2일이고 2개월 하면 3월 1일이 됩니다. 3월 1일이 되는데 이게 3월 1일이라고 넣으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 3월 1일 달려고 보시면 이게 3월 1일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날 공휴일의 다음날 3월 2일을 만료일로 줍니다. 그래서 만료일이 이제 공휴일이면 그 다음으로 해준다. 당연하겠죠. 제가 이제 그 말씀 안 드렸는데 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라든지 법 만드시는 분들도 다 이게 국민을 위한 거지 이게 뭐 법 집행자들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자유하고 평등 이런 기본 개념이 다 이 법률 만들 때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법이라는 것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국세기법 보시면 납세자의 권리도 이제 보장을 하는 거고, 그 때문에 이제 아까 공휴일이 마지막이면 뭐 전과 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권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공휴일 다음 날로 만료일을 잡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이라서 세법이 이제 어려울 수가 있고 이제 외우려고 그러는데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 이해하고 그 다음엔 두 개, 세 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건 언제 하냐? 시험 보기 전에만 이제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약간 머릿수가 없다고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한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기한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일까지면 그 이전에 내가 뭔가를 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이 데드라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한의 특례 보시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하는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다음 날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빨간 날 때 쉽게 말해서 휴일일 때 그날을 기한을 안 보고 그 다음 날을 기한을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전날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 다음 날까지 하는 거고. 네, 조항 2항은 이제 삭제됐고, 3항에 보시면 이제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가정보통신망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내가 이런 거 뭐 별로 안 중요하잖아. 이거 별로 이렇게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거 내가 잘 모른다, 머릿수 안 외웠다.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나왔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문제가 이게 고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그러니까 된 날, 1번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두 번째는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있어. 내가 이제 납부를 신고하고 있는데 장애 생겼어. 그럼 내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면
이게 복구되는 때까지 제가 이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딴 일 못하고 이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복구된 날을 국가가 국세청에 알려주고 그 다음 나한테 문자가 오겠죠. 복구됐으니까 이제 전자신고 하시라고. 그럼 그걸 문자를 확인해서 그 다음날 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2번이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법 조문 같은 거를 그 해석하고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애가 됐으니까 그 다음 날을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또 똑같죠. 휴가 빨간 날이면 뭐 빨간 날까지 휴가 써야지 뭐 휴가도 못 쓰고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법 이런 것들이 그 국민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세법이라는 게 그 조세라는 정의를 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반대국부 없이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법 조문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이제 납세자들을 괴롭히는 걸 넣으면 조세정이라는 그런 거 났기 때문에 그런 거 최소한으로 해야지 본인한테 잘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문들을 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의 2 우편 신고 및 전자 신고입니다. 우편 신고로 우편으로 이제 가세표준 신고서, 가세표준 수정 신고서, 경정 청구서 또는 가세표준 신고, 가세표준 수정 신고, 경정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을 본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1항의 신고서 등을 전자 신고할 때 국세청에 정송된 때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을 본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A가 있고 B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이제 주고받는 건데 서류를 이제 보고서 이렇게 가면 우편이 이거 보낸 거잖아요. 발송한 거고 우편이 이제 도달한 거죠. 언제 시점을 볼 거냐? 이때 그 완료된 걸 볼 거냐? 와야지 볼 거냐? 네, 똑같죠. 이게 가세 간청이고 납세자가 납세자 위로 좀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또 그런 말씀드린 법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신이 성실하다, 사람이 이제 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을 나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발송한 이거를 요 날짜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한 날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전송될 때 이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송해서 도달까지 이제 사고 나서 안 온다고 해서 그 접수된 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발송된 우편 도장 찍힌 날에 그 신고된 날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자신고 같은 거는 전송된 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세무 일을 하다 보면 서류가 많습니다. 서로 이제 국세청하고 가세관청하고 주고받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가세표준 신고, 수정신고. 그럼 이게 뭐냐면 납부세약하고 실제 돈하고 납부하고 이제 관련된 거예요. 중요한 서류입니다.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 발송주의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항 보면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가세표준 신고 또는 가세표준 수정신고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일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항은 이제 그 세부적으로 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고, 근데 그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할 부분이 여기 대통령 정하는 서류. 여기 이제 이 대통령 정하는 서류는 그 뭐냐면 이제 그 시행령 쪽에 나오는데 시행령 쪽 보면 이게 그 시행령 그 수입 대급
입금 증명서, 그러니까 부가세 관련된 서류를 이제 하는 거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 이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 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도달주의, 그래서 나오는 개념은 이제 도달주의다, 아니 발생주의, 잘못 얘기했네요. 발생주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발생주의. 그 다음 6조가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6조 보면 천재 등으로 인해 기한의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기한을 그 어떤 뭐 평상시 같으면 연장해 줄 필요가 없는데, 그런 천재지변, 뭐 화재가 나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납세자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런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읽어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는 경우 누구냐면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 가세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1번은 가세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는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이때 이제 연장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천재지변, 뭐 이런 거는 뭐 다도 납세자가 신청하기 전에도 그냥 국가가 다 알기 때문에 알아서 연장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직권을 하는 거고, 이 두 번째 거는 납세자가 이제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납세자가 이제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 당연히 승인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한 납부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뭐냐면 이게 연장을 해주는데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데 이제 그럼 어떤 사유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요구했느냐,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이면 특정인에만 생긴 게 아니라서 그 담보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납세자가 뭐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연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뭐냐면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딴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납세자가 신청한 특수한 경우에서는 이제 담보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망 같은 경우는 그 납세자가 신청했는데 그 언제까지 승인하냐면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가세관청이 승인한 것을 본다.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